이루라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루라 책방지기의 파워포인트 10분 독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하게 기존처럼 도서 리뷰는 아니고요. 이쯤에서 제가 한번 경영 경제 분야의 도서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가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도서 독서법. 저는 종단 읽기와 횡단 읽기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 책 읽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도서는 입문서와 소설, 에세이와 같은 일반인들이 많이 읽는 도서와는 좀 목적성이 다르죠. 아마도 많은 부분이 비즈니스 도서는 어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직장인,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도서를 주로 구매해서 읽는데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참 잘 안 읽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재미가 없을까요? 전 재미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도서를 많이 읽을 수 있는지, 또 비즈니스 도서를 더 많이 읽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도서 리딩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러분에게 제 읽는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티스 유튜브 채널 이루라 책방의 구독자는 해당 강의 교환 PDF 파일에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이루라 책방의 구독자는 강의에 사용된 PDF 강의 교환 원본 파일을 해당 동영상 유튜브 세부 설명 페이지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후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강의 마지막 부분 책방지기가 알려드리오니 영상을 통해 끝까지 학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접속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보자. 여러분은 얼마나 한 달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독서로 본다면 우리나라 독서에서 가장 많이 독서를 하는 그 나이대는 고등학교 때라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그때 읽는 대부분의 책은요, 대부분 입시서적입니다. 그렇죠. 입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뿐이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됐을 경우엔 바로 독서 중지를 합니다. 자, 일단 일주일에 경영 경제 섹션에 몇 권의 책이 신간이 나올까요? 저도 통계적으로 본 적 없는데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비즈니스맨들의 평균 월 독서는 몇 권일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의 독서량과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단 1년에 13.2권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은 78.2권을 읽는다고 하고요. 와, 엄청난 차이죠. 지금 여러분 1년에 13.2권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 권도 안 읽는다. 그건 평균 이하의 리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짧은 정보들은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들이 책을 선정할 때 많이 읽는 게 인문, 잡지, 만화. 이게 여러분 전반적인 거고,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관한 도서는 그거보다 더 적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냐면 일단 여러분 책을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책을 읽지 않으면요, 일단 여러분 변화하는 환경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변화한 환경을 인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기 혼자서 변화하지 않았다고 믿고 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학습했던 시절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라기보단 인지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의 어떤 환경에 놓여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요. 그래서 변화한 것은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세계관에서 빠져 산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도 하고, 가끔은 여러분 이제 라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라떼라는 말을 하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이 또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타조는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냥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고,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21세기 괴수라고 프로크러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괴물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침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 침대에다가 나그네를 잡아다가 그 나그네를 침대에 눕힌 다음에 침대보다 침대보다 큰 부분을 잘라서 죽이고요. 작으면 늘려서 죽였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의 사례로 많이 나오냐면요. 바로 자기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고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의 특징이 바로 학습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되게 선입관이 많고 누군가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건 학습이 정지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독서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뉴스는 짧은 내용이죠. 그거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학습이라는 건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책은 정보라기보단 지식이죠. 정보는 그냥 그러한 사실의 팩트고요. 지식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책은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에 대한 다양한 저자의 관점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열린 사고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자기의 관점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관점까지도 만들어졌다라는 건 자기 철학이 세워졌다라는 거고, 이런 분들이 집필을 시작하는 순간 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보면은요, 책은 어렵다. 그렇죠. 우리는 책을 입시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여러분, 처음에도 어려워요. 이 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배경 지식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문화 지식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많아지죠. 근데 전혀 없으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재미가 없다. 어려우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읽는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는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쾌락을 느낀대요. 그게 어떤 성적인 쾌락과 그 쾌락의 지수가 동급이라고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학습을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배움의 쾌락을 느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무엇인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뭐, 유레카라고 외치기도 한다고 하죠. 그것을 느껴본 사람은 그 학습을 통한 재미가 되게 솔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책 읽는다고 돈이 나오느냐? 책을 읽어도 돈이 나옵니다. 예.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보문고나 예스입사에서 가장 책을 많이 구매하는 직업은요, 몇 년째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직업일까요? 바로 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 작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책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죠. 그리고 책을 만들려면, 책을 쓰려면, 다른 사람이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겐 책이라는 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항목이고, 뭐 컨설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뭐 교수, 선생님들, 자기가 학습을 해야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겠죠. 자,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 세 개의 no thank you, 재미없다, 쉽지 않다, 돈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책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10,000원, 20,000원대 투자로 만나서 그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새 여러분 멘토링, 뭐 코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시간당 얼마 받을까요? 시간당 여러분 코칭 받고 뭐 하는데 30만 원 이상 받아요. 근데 여러분 1시간 정도 대화를 해봤자 무엇을 그 사람에게 코칭 받고 멘토링을 받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서로 인사하고 뭐 하다 보면 여러분 10분, 20분 지나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몇 분 안 돼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능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그 책을 집필한, 그 책의 정보, 그 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책을 통해서는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명실공히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뭐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리딩법 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그런 필요성이 없고 그냥 리딩법을 배운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뭐 쓰지도 않을 도구를, 쓰지도 않는 방법을 뭐하러 학습을 합니까? 자, 비즈니스 리딩, 여러분 읽어야 할 거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뭐 독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들은요,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일부터 한다고 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스티븐 코비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은 나중에 한다라고 그래요. 급한 일이 소중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이 독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오늘 당장 여러분 책을 읽고 뭐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쌓이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그죠?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되면 남들의 어떠한 작은 그런 유혹, 말도 안 되는 어떤 가설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비즈니스 리딩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량이 너무 많고 새로 나오는 신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읽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책을 빨리 읽으려고 속도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이게 안구를 돌려가지고 막 책을 막
막 눈 떼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막 읽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나쁜 게 아니라요.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지치게 만들죠.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은 빨리 읽어도 도움이 되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 천천히 읽어야 도움이 되는 책이 있어요. 천천히 읽어야 되는 책을 빨리 읽거나 빨리 읽어도 되는 책을 천천히 읽게 되면 어떻게 보면 책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과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리딩법을 배우는 게 책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레버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독서법을 배우면 좋아요. 그럼 결정적 키워드는 뭐냐? 비즈니스 도서에서 결정적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에서 결정적 키워드는 성과예요. 그게 가장 시작이거든요. 왜 읽으려 하는가? 왜 빨리 읽으려고 하냐? 읽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구체적인 목표, 성과를 정해놓고 책을 읽는 게 좋아요. 가끔 저에게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책을 읽어서 뭘 하시려고요? 그냥 책을 읽고 싶어서요. 그런 분들은 책 많이 못 읽어요. 특히 비즈니스 분야의 책은 많이 못 읽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목표가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엔터테이닝은 상관없어요. 책을 통해서 힐링하고 입문서 같은 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에세이나 이런 시집. 근데 비즈니스 도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읽힙니다. 내가 읽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목표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해 주려고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책을 왜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과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책을 많이 읽었던 선배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어서 이 책을 읽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책을 왜 읽냐? 저도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몰라서 그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는 왜 그럼 책을 많이 읽습니까? 그때 그 선배의 짧은 답변이 독서에 대한 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그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책을 내려고 읽어. 저는 한 번도 책을 내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책을 읽었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표였지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여러분 몽둥이로 뒤통수 한 번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왜 모르는가를. 그 모르는가에 대한 답은 내가 무슨 책을 내려고 하는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냥 남이 읽었던 책, 남이 추천하던 책, 그런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라는 놈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 돼도 누군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책은 도구지 그것 자체가 목표이진 않거든요.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책을 1000권을 읽어봤자 독자고 나는 1000권을 안 읽고 책을 한 권 냈다면 나는 저자다. 너와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 좀 쇼킹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제가 뭘 알아야 되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다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알아서 책을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그 안 내용을 책으로 집필할 뿐이다. 무엇을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알게 된다. 여기에서도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그때 그 짧은 대화를 그냥 어떤 잡담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대화 이후 한 6개월인가 7개월 후에 제 첫 책을 냈어요. 지금은 제가 한 책 5권 정도는 제가 냈는데, 그 모먼트가 저 책에 대한
관점, 저에 대한 관점을 바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삶도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제 유튜브를 들으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짧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책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변하신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일어난 것처럼요. 자, 분명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은 삽질이라고 하죠. 그동안 여러분이 책이 안 읽혔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는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 드립니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낸다? 멋진 일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년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게 되었던 거를 정리 한번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라는 거 되게 슬프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죽으면 다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100년만 지나도 나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라는 거 아무도 기억 못해요. 무엇인가 남긴다? 그게 땅일까요? 그게 주택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즈니스 리딩의 4가지 목표는 지식 증대가 아닙니다. 지식을 여러분 증대하려면 가는 것보단 새롭게 나오는 지식을 빠르게 학습하는 학습력이 좋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은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지식이란 정보를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같은 팩트라도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개발이 아니라 전문가 되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나오는 책 100권을 읽고 내가 책 그거를 기반으로 플러스 내가 알고 있는 사항과 내 경험과 내 컨텐츠를 바탕으로 나만의 도서를 낸다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어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책을 냈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전문가로 쳐줍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하기보다 저자가 더 효과가 크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이 읽기. 분명하지 않죠. 저는 1년에 100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3일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막힐 겁니다. 안 읽힐 겁니다. 그러나 제가 뒤에 가서 많이 읽는 법이라기보단 읽혀지는 거예요. 횡단 읽기, 종단 읽기를 하다 보면. 100권 읽기를 하려면 여러분 일단 10권 단위로 책을 사십시오. 한 권 단위로 책을 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강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같이 학습했을 때 만났던 지인들과 평생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공부만 하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인맥이 평생 인맥이 많아요. 어디서 같이 일했다? 여러분 솔직히 직장 바꾸면 옛 직장 동료 봅니까?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많이들 안 봐요. 왜요? 그들과 일을 했던 건 일이 목표지 그들과 친분이 목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 친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 먹고 같이 노래방 갔다고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학습했을 때 친구가 되고 뭔가 교류가 만들어지고 저는 그런 북맥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북맥을 만드시는 것도 되게 비즈니스 리딩 차원에서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 알아서 막 아는 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좀 읽다 보면요, 이러한 느낌표는 물음표가 돼요. 이 사람이 점점 겸허해져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자기가 아는 게 단지 알았는데 책을 읽다가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작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겸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되게 잡벅 많은 사람, 막 나대는 사람, 이 자기만의 세상에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책을 안 읽어서요. 학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맞고 자기와 틀린 건 무조건 틀리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책 좀 읽으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도요, 이 가이디언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봐야 되고 어떤 책은 볼 필요가 없고 어떤 책은 빨리 읽어야 되고 빨리 많이 읽어야 될 도서고 어떤 책은 좀 깊게 되씹으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고, 무턱대고 여러분 책을 읽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북고칭, 북가디언스를 이 약은 약사에게 진단은 의사에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 증대는 북고치에게라고 누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읽어야 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른 책을 무엇을 읽고 무엇을 읽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가디언스를 좀 받고 이 리딩을 하시는 건 좀 더 효과적이에요. 자, 북리딩법의 기초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책을 읽는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책 리스트를 좀 큐레이션 받는 게 좀 좋고요. 자, 왜 안 읽혀지느냐? 여러분,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 지식을 받아내는 그물이 없어서예요. 그물이 없어서요. 이걸 지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읽을 때 건 조금 알았는데 마치 이거죠. 아무리 먹어도요, 영양분을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혈관이나 소화계통이 없으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돼서 배 아프죠. 워크 망을 만들어내는 게 비즈니스 리딩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인문서나 소설이나 이런 건 배경 지식 없어도 어차피 여러분 읽다가 보면 그게 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배경인데, 이 비즈니스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케팅 고급을 알려면 마케팅 기초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책에는 이렇게 초중급이라고 나누기는 좀 그럴지는 몰라도 이게 초급을 알아야 중급이 읽혀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도서 리뷰를 했던 꿀벌과 게릴라, 이 게리 하멀 교수 같은 경우엔 초중급, 초중고로 안 올라가고 바로 고급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거든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림을 배우려면 초중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세계 최고의 이 화가의 그림을 베끼는 작업부터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여러분 초, 중, 고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미국 가서 바로 그냥 살다가 보면 영어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초, 중, 고 이런 방식, 단계별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자, 지금 여러분이 제가 뭘 만들어 드리냐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머릿속의 그물망을 짜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그물망을 만들어내면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투입했을 때 여기에 다 걸려요. 그리고 다 걸린 만큼 이것들은 다, 이게 여러분 이게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걸린 만큼 다 정보와 지식이 여러분 어딘가로 다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물망을 만들어내야 책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읽혀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물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빨리 읽고 싶지 않아도 읽혀져요. 왜요?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 저도 비즈니스 도서를 처음엔 되게 안 읽혔는데 한 100권 정도 한 1년 가까이 쭉 읽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넓은 분야를 읽으면 안 돼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경영이면 경영 중에서도 어떤 IT 아니면 인물 중심 마케팅이라고 해도 소규모 마케팅, 대규모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B2B 마케팅 되게 종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 하고 싶어 하는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분야를 되게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초, 고급, 중급, 고급 책을 100권을 선정해서 읽어내면 이만큼 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시간이 흘러도 마치 교과서처럼 시간을 이겨내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런 책 안 읽고 지금 잡지식이라고 하죠.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SNS 마케팅, 뭐 유튜브 마케팅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스킬이지. 단단한 지식 위에 스킬이 쌓이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그림 그리는 학원에서 그림을 배우는 친구들이 훨씬 더 도구를 잘 다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은 이 대학교 1, 2학년, 3학년 때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인문학을 먼저 배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해, 역사 이런 기본적인 이해 없이 도구를 배우면은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리딩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다라는 건 경영, 어떤 소비자의 심리, 당연히 여러분 목표 달성, 어떤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인문학까지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본, 이 지식 시스템에서 가장 기초되는 게 100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100권을 읽어내면서 혼자 읽지 마시고 어떤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읽게 되시면 북맥이라는 어떤 큰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요. 여러분이 100권이라는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읽는 가운데 저의 경험은 한 70권 넘어가니까 생겨지더라고요. 나만의 관점이라는 게, 나만의 철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철학 박사밖에 없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PhD의 PH는 필라소피의 약자거든요. 옛날에는 철학 박사 이외에는 다 잡학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의대를 하던 뭐 하던 PhD 그러니까 최고로 알아주는 게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만이 그 철학을 중심으로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기초를 만들어낸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에 나온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결국 두 개로 갈렸어요. 심리학,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까든지 아니면 프로이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든지. 근데 프로이드가 너무나 많은 기반을 쌓아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했던 사람들보단 까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 분야의 대가를 깔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다라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로 까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그 플로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과학이 동반되면서 뭐 빅데이터나 수많은 여러분 뭐 의학기기를 통한 두뇌 연구를 통한 어떤 심리학이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판이지 그 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분야의 대가와 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만의 나무를 만들면 이렇게 여러분 혼자 읽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이런 책을 읽게 되면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북맥이라고 보는 겁니다. 꼭 여러분 책은 혼자 읽고 그 다음 읽은 내용을 같은 목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책 읽는 효과가 50%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횡단 읽기와 종단 읽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책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빨리 읽혀지는 건 기초 지식 시스템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는 횡단 읽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단 읽기. 그리고 횡과 종이 만나는 연결 도서를 통해서 연결하기. 횡단 도서는요, 일단 여러분 고속 읽기, 교차 읽기, 반복 읽기. 일단 이 도서들은 처음에 여러분 100권에서 처음에 한 30권 정도를 횡단 읽기 책이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마케팅이다 하면 마케팅도 되게 여러 분야가 있다고 했죠. 일단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책을 빨리 읽어보는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많이 다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거, 분야, 혹은 여러분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분야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이때 한 30권 정도 읽을 때는 안 읽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다 읽히고 다시 만나게 돼요. 지금은 탐색으로 책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냥 마케팅과 경영, 뭐 아니면 또 다른 분야를 이렇게 너무 넓히는 것보다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경영이면 경영, 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그먼트는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횡단 읽기 하실 때. 탐색 리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종단 읽기는 30권 정도 읽고 나서 자기가 어떤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방향을 조금씩 깊게 파고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천천히 읽기, 생각하면서 읽기, 질문하면서 읽기, 밑줄 읽기. 그러니까 이때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이때는 보통 50권 넘어가면 여러분의 읽다가 횡단 리딩을 하다가 발견한 책의 분야를 찾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책의 속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어 하나, 문단 하나까지 다 저자가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50권 저보다는 속도는 날 겁니다. 속도는 한 30%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7, 80권까지 종단 읽기를 하면서 책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0권 정도부터 속도가 배로 늘어요. 계속.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횡단 읽기는 호기심과 파생,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보고 종단 읽기는 탐구와 원칙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단 읽기 할 때는 좀 메모를 하시고 옆에다가 저자가 생각이 틀렸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마킹을 하면서 책을 읽어도 좋아요. 횡단 읽기 할 때는 책을 깨끗이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책을 훑어 읽을 거니까. 근데 종단 읽기를 할 때는 책을 좀 더럽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종단 읽기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중요한 게 깃발 도서를 선정해야 돼요. 깃발 도서라는 건 뭐냐면 그 분야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책,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를 줄 수 있는 책. 저는 이 경영을 공부하면서 이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체, 에센스 오브 비즈니스라는 책을 깃발 도서로 읽었어요. 이 책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많이 알아도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별로 못 만났어요. 왜냐면 오래된 서적이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몇몇 후배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해주면 뭐 이런 피드백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뻔한 내용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뻔한 내용을 그는 100년 전에 얘기를 했다. 그 책에서 이미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여러분 광복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피터 드러커라는 저자의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거든요. 1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어떻게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물 중심으로 좀 종단 읽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드러커를 중심으로 또 파생되는 다른 학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이제 파고 이렇게 종단 읽기로 파고 들어가면서 종단 읽기로 파고 들어가면 횡단을 또 만나요. 모든 지식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마케팅의 횡단과 종단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두루두루 나만의 지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지식 시스템을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넓혀가면 그 다음부터는 책이 제 지식 시스템에서 통과할 때 많은 흔적을 남겨놓고요. 제가 다 빨아먹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100권을 읽어내는 1차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를 횡으로 잡고 종으로 잡고 책을 읽는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변의 책을 많이 읽고 저자면 더 좋아요. 그 분야의 저자면 더 좋고 그런 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베스트셀러만 읽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0권 정도의 횡과 종으로 연결된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면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읽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드려요. 100권 읽기를 통한 기초 지식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노하우는 좀 분야를 좁혀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산업도 좀 좁히시고요. 또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진 부분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좁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좁게 잡아야만 목표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아까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처음 작은 눈덩이지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엔 한 달에 여러분 저도 옛날에 책 많이 읽을 때 100만 원 이상 책을 샀거든요. 아깝지 않았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볼 때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볼 때 그 그림만 보는 사람과 그 그림에 어떻게 누가 그렸고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이 그림을 그렸던 배경은 이런 거 알게 되면 더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100권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강제화해야 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제일 책 읽기가 좋았던 시기였다고. 우습게도 여러분 감옥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땐 10권 단위로 책을 사시고요. 혼자 읽지 마시고 그룹을 만들어서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 이루라 책방에서도 그런 팀별 북 리딩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혼자 읽고 거기서 끝내면 책을 읽는 효과의 50%는 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공유하셔서 나만의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많이 모여있는 숲을 만들어 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정이 없는 목표는요, 다 꿈이라고 합니다. 꿈을 갖지 마시고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려면 내가 100권을 언제까지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 자체도 같이 읽는 사람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과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리딩 관리법은 일단 여러분 살을 빼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 현재의 몸무게를 알아야 되죠. 나이가 드니까 저도 체중계 올라가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떤 주변에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현재 지식 그 시스템의 망이 얼마나 헐거운지, 아예 없는지, 아니면 얼마나 촘촘한지를 한번 체킹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의 블랙홀을 만드십시오. 100권만 읽어내서 여러분의 어떤 지식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한 번 읽으면 읽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가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학습을 하게 되면 나이는 점점 젊어지는다고 하죠. 누가 그래요?
아이들은 세상에 모르는 게 많고 학습할 게 많아서 아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다 많아서 학습할 거 호기심 가진 게 없어서 그때부터 나이가 너무 빨리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게 사는 방법은 많이 배우고 호기심을 갖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더 넓은 세계에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나면서 학습을 하는 게 바로 젊게 사는 또 하나의 비결, 책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도서 리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독서, 비즈니스 분야의 책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읽고 또 읽는 그것 자체가 아닌 그 이후에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제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